수요 스페셜입니다. 이분과 명절 전에 시장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마음 평온하게 질문 나눠볼게요. 자, 단야 선생님 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명절 전이에요. 또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전략 좀 공개해 주시죠. 지난 주일날 밤 11시 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번 주 가장 큰 부분이 설 연휴도 있지만 옵션 만기일 이 부분에서 많이 우려한다. 하지만 외국인들 포지션을 보면 콜옵션 순매수를 늘려나갔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거다. 단 명절 연휴 동안의 어떤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금을 좀 일정 부분 확보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네. 지난 시장 봤을 때 우리 박민현 앵커님께 질문해 드릴게요. 네. 니케이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다우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네. 닥스도 사상 최고치 경신했거든요. 그러면 국내 증시가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게 과연 애플, 현대차 이 무산이 이렇게 우리 시장을 발목 잡는 게 오래 갈까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요. 한 이 정도쯤에서 슬슬 마무리되지 않을까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보는 부분이에요. 네. 이제 현대기아차들이 애플카 기대감은 많이 올랐지만 충격으로 해서 많이 빠져 지금 이제 조정을 받았잖아요. 일단 이것이 시장 상승의 발목을 잡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일단 옵션 만기일 이후에 추석 이후에 남아 있는 것들은 결국에 2월 26일이죠.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지수 변경 종목들 이 부분이 이제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은 괜찮다.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게 자, 월화수는 우리 떡값 봉투 세배값 두둑하게 벌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실제적으로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설 이후에도 자, 우리는 수익을 추구할 거냐, 보수적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들에서 고민을 많이 갔는데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요. 일단 지금 상황은 이제 수급이 불균형이에요. 지금 보면 이제 연기금 쪽은 비중 조절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고 연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한탄들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이 일단 수급 부분은 불균형이거든요. 지금 2월까지 연기금은 2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투자 역시도 지금 이제 순매수 전환되는 그런 모습 보였잖아요. 일단 연기금의 매도는 여기서 지속될 것 매도 규모를 확대할 것보다는 일단 지금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과정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도 규모는 이제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 연기금이 매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신규 편입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특히 연기금들이 신규 편입하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시세 탄력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 공통점들이 뭐냐면 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들 매도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여기서 보면 이제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매도에 나서며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2월 달을 보면 2월 달 누적 매도는 716억이에요. 이게 어제까지 기준인데 1월 달까지는 5조 3천억을 매도했다가 매도 규모를 줄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개인들이 지금 대기 매수 자금이 65조 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들 수급 공백이 결국에 지수의 큰 폭의 하락 조정을 가져오기는 힘들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네.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뭐가 국내 증시를 못 가게 하느냐 그것들 한번 냉정히 잘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가장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뭐냐면 중국 정부의 긴축 정책이라는 거죠. 자, 중국 정부가 긴축 정책을 가져온다라면 국내 증시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는 의견들도 많아요. 네. 하지만 제가 보는 견지는 뭐냐면 중국 정부의 긴축 정책이라는 거는 첫 번째는 경제 성장에 대한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 정부 지방 정부들의 어떤 부채 규모를 확대라든가 공기업들에 대한 부채 비율 확대로 인해서 지금 디폴트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긴축하는 거로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 또한 국내 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제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이거예요. 국내 정부나 기업이나 가계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되는 이 부분이
분명한 건 이게 언젠가는 이게 부메랑이 돼서 올 거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부담 요인은 되지만 결국에 이제 재보선 그때까지는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때까지 우리는 한번 좀 잘 봐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 규모를 늘렸던 부분이 원화가 1,080원까지 왔다가 지금 주가 반등 나오면서 지금 1,120원까지 오잖아요. 자, 원화 약세가 추세적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이냐에 따라서 다시 수급은 외국인들이 유입될 거냐 아니면 관망할 거냐 매도할 거냐 요 방향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상태에서는 기로점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에 여기서 보면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거는 기업 실적이 아니라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거든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어요. 이 부양 규모가 기대보다 작았을 때는 조정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될지가 시장의 변동성이 될 수 있겠고 네. 결국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지수가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반도체도 올라오고 2차 전지도 올라왔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지금 모멘텀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모멘텀이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 숨어 있는 모멘텀은 기업들의 이익률 증가가 가파라지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이 여기에 숨어 있는 모멘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럼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제일 큰 부분이 시장에서 이제 작은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 자금 동향을 봤을 때 이제 설 연휴라는 어떤 일정한 특정적인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렸는데 기업들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설 연휴에는 자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역시도 적극적으로 주식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현금화 쪽이 오지 않을까 이 생각 들었는데 지금 현재 본다면 고객 예탁금이 65조 원을 깨고 내려갔어요. 자, 이 부분이 그러면 자금 소요가 있겠어. 저는 65조 원을 지지한다면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65조 원을 깨고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설 이후에 예탁금이 증가해서 65조 원을 회복하는 그러한 국면을 보인다면 여전히 우리는 수익률 장세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이 감소된다면 결국에는 시장의 어떤 상승 탄력이라든가 하방에 대한 지지 이 부분이 조금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변동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보는 부분들이 이제 CMA 같은 경우는 단기 성향이 큰 자금이죠. CMA라든가 MMF라든가 단기 자금 성향이 굉장히 큰 그런 시점인데 주목할 거는 이제 단기 성향 전단체 시장에 있는 MMF 같은 경우는 기업들, 법인들이 주로 많은 자금들을 유치하는데 지금 설 연휴를 앞두고도 일단 이쪽에 자금이 증가됐다라는 거는 결국에 예탁금이 감소한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럼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갈 거냐, 지수가 갈 거냐, 낙폭 하락 조정을 볼 거냐. 이제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이 저는 이제 원달러 환율 추이를 많이 보거든요. 지난번부터 제가 말씀드렸을 때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은 틀림없이 깨지고 1,050원대까지 가더라도 외국인들,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얘기를 하지만 우리 산업에는 이 부분이 영향력이 적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고급 부가가치죠. 전기차라는 자동차라는 반도체. 네.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1,080원까지 같이 밀렸다가 1,080원에서 일단 반등을 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는 부분이 이게 추세적인 원화 약세냐 일시적인 반등이냐를 이제 놓고 볼 게 가장 큰데 여기서 봤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난 2월 5일 날 장중 고가권인 1,127.85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결국엔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줄어들 수 있다. 그렇다면은 시장 환율 부분은 이 부분이 좀 민감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2월 5일 고가를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않고 밀린다면 부담 갖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저는 항상 많이 보는 게 변동성 지수거든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인데 지난 말씀드렸을 때 우리는 이 바닥권과 이 바닥권 여기서
지수의 등락은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화요일 시점에서 재미있게 월요일 날 미국 시장이 마감했으면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 다우나 나스닥이나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빅스도 상승 마감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시장 참가자들이 올라가도 걱정, 그다음에 앞으로 빠질 거라는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성은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어제 시점에서는 다우가 약보합으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빅스는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가져왔다가 이런 위아래 꼬리를 받고 있는 음선을 만들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봤을 때 빅스의 저가는 지난 11월 27일 저가 19.51포인트가 저가인데, 자, 여기서 이걸 깨고 한다면 또다시 지수는 신고가를 낸다. 신고가를 내기 때문에 이걸 깬다면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반대로 여기를 지지받는다면 또같이 과거 시점에서 이러한 큰 캔들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중의 변동성, 장중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뭐냐면 이거는 박스권이지 추세 전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저는 항상 지난달도 마찬가지고 항상 말씀드린 게 우리가 시장의 주가와 움직임을 동일시하고 앞으로 경기를 선반영하는 게 구리 선물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구리는 전방 실물 경제 전방에 다 소요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구리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앞으로 관련 제품들에 대한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선물 가격을 미리 매수하는 거거든요. 경기 회복 기대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 구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것. 이거는 경기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크게 염려하지 마셔라.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오늘 마감한 가격을 보면 지난 1월 달에 이렇게 길게 머리 위에 낀 꼬리를 만들고 구리 가격이 밀렸는데 오늘 마감한 거는 이 가격을 돌파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가격이 올랐으면 고점을 돌파했으면 2012년 2월 가격이 3.97입니다. 그렇다면 구리 가격은 여기까지 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구리 가격이 여기까지 뛴다? 이건 역시도 다우나 나스닥이나 니케이나 코스피나 또다시 신고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막연하게 많이 올라가서 우리가 조정을 받을 거다라는 이런 막연한 우려감보다는 지표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다음 화면 한번 보여줄게. 사실 근데 지금 저는 궁금한 게요. 일단 지난 연말경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이런 명언을 하셨어요. 그 뒤로 정말 조정이 올 틈도 없이 시장은 쫙쫙 올라갔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때보다는 조금 불안감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을 건데요. 그 투자자들한테 제일 궁금한 건 그래요. 지금 매수 시점이 언제지? 언제 사면 좋을까? 매수 타이밍이 언제가 될까? 이걸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지수를 가지고 매매를 하려고 하시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수를 가지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가지고 매매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항상 말씀드렸을 때 요즘은 장중 조정이나 하루 이틀 조정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거,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못 산 거 싸게 사는 시점이죠. 지수를 보지 말고 기업을 봤으면 좋겠다, 저는.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냥 기다리면 또 제일 제가 많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수가 조정을 해서 빠지면 더 빠질까 봐 못 산다고요.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한 번에 다 살려고 하지 말고 1000주를 산다면 4번 나눠 사자. 4분할 로. 첫 번째는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야. 100주. 거기서 5% 더 빠져 200주. 그다음에 더 빠져 400주. 그다음에 더 빠져 마지막 우리가 재는 지지 가격이라 설정한 바닥권을 여기저기 다 봐서 확실성이 높은 바닥권 나머지 400주 다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한 번에 다 살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고 나눠 사면 여러분들 그 두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이 이제 어떤 거냐면 네. 지금 상황에서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서 어떻게 해?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죠? 실적 호전 기업은 배신하지 않는다. 지금 비싸게 사더라도 지수 조정받아 주가가 빠지면 이거는 내가 산 가격 이상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주가 회복해준다. 단 내가 비싸게 사고 싶다라는 거, 내가 지금 못 사면 죽을 것 같았을 때 덜 먹겠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담을 수 있다. 4번에 나눠서 나누면 문제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뭐냐면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할 거냐, 언제 투자할 거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제 보셔야 되거든요. 네. 제가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게 지난 8월부터 보였던 패턴이 월말 마감 시점에서 포트폴리오 재조정, 리밸런싱 때문에 종가가 최저가 수준으로 끝나는 게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옵션 만기가 아니라 2월 26일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리밸런싱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종가가 끝날 건지 이 변동성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은 옵션은 콜옵션 순매수하면서 상방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선물에서는 누적적으로 3조 가까이 지금 선물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수의 변동성이 가장 커지는 시점이 언젠가 봤을 때 3월 11일 선물 옵션 동시 마감할 때 이때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단 3월 11일까지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규모가 줄어든다면 네. 이건 역시 지수는 상방에 대한 기대감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변동성이 있더라도 지금 이런 시장, 예탁금이 75조 원이 넘고 65조 원대가 있는 거는 지금까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장이다. 이때는 정책이 변경되거나 시장의 어떤 지표들이 변경됐을 때 판단은 3대, 빠르게 3대, 지금 미리부터 속단하지 말아라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런 변동이 나왔을 때 우리는 실적 호전주 460개 기업에서 지난번에 10개씩 잡아드렸잖아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 저가의 매수 잠을 기회 잡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 화면 마지막 할게요. 지금 보면 요거는 아닌데 박스 거는 여기였구나. 지금 보면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지수 바닥권은 이제 단기 바닥권은 확인됐습니다. 네. 박스 거 상단도 확인했죠. 지수는 조정을 받더라도 박스 바닥권 이탈하는 그러한 큰 폭의 조정은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지수의 하단권에 조정 오더라도 추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 갖지 말고 실적 호전주들 매수하자. 그렇다면 여기서 봤을 때 항상 말씀드렸지만 전기, 반도체, 2차 전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덜 올라간 거 디스플레이, 조선 기자재 충분히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위축되지 마시고 4번 나눠서 산다. 마음 편하게 4분할 매수 나선다라고 말씀드리면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단야 선생님께서 지난 수요일에 저희에게 실적 베스트 종목들을 직접 밤새 추리셔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2020년, 2021년 실적 베스트 종목들 탑10을 각 분야별로 꼽아주셨으니까요. 혹시나 놓치셨던 분들이시라면 제가 봤을 땐 너무나 좋은 자료였거든요. 여러분들 꼭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 한번 하셔서 체크하시는 과정 거치시길 바랍니다. 실적이 결국 든든한 안전장치가 돼줄 것이다. 실적주, 적금주, 지속 얘기해 주셨던 만큼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장 전략 전해주셨네요. 매주 수요일, 금요일 단야쌤과 함께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